저는 경북대학교 칠곡병원 암센터에 있는 대장암을 전공하고 있는 외과의사 박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직한 교수님들은 주로 어디로 가셨나요? 주로 이제 전문 병원. 네, 이제 예를 들면 제 제일 친한 친구는 이제 스파인 서전이었는데 척건병원, 척추관절병원으로 갔고, 또 바로 여기 옆방에 있던 룸메이트였던 친구도 이제 갑상선 전문 병원, 이렇게 전문 병원들 요즘에 이제 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이제 나간 친구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고 한 4개월 있다가 소주 한 잔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전도하듯이 준서가 너 왜 아직도 거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 나오면 정말 여기는 새로운 세상이야. 왜 그렇게 살아? 용기를 내. 막 이러죠. 교수님도 엉덩이가 들썩거린 적이 고민 중, 아니 지금도 고민 중이. 작년인가? 3년차 전공이 외과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성격 좋고 손이 좋아서 수술도 잘하고. 유심히 보다가 야, 너 대학에서 함께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교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 제발 조용히 전문의 따고 나가게 해주세요. 저 모발 이식할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번 이건 조사해보면 재밌을 텐데, 외과 전공의 충원율이 한 60, 70%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아요. 흉부외과나 뭐 이렇게 비하면. 그죠? 소아과 비하면. 근데 그 통계 수치의 허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7명의 전문의를 딴 다음에 필수 의료를 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 5명은 뭘 하냐 하면 이제 뭐 피부를 한다든지 모발 이식, 저희 쪽에서도 좀 편한 거 있잖아요. 유방갑상선 뭐 이런 클리닉. 외과라고 해서 그 7명이 필수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필수라고 하면 이제 뭐 장수술, 간수술 이런 쪽인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무형문화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재판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선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료진 과실이 환자에게 피해를 줬을 개연성이 있다고 증명이 되면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건데, 지지난주였죠. 제가 외과 의사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제 느낌이, 보호자랑 이렇게 초진 환자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느낌이 이제 싸한 거예요. 요거는 뭐 조금만 잘못되면, 그러니까 딱 뭐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있잖아요. 이건 고발하겠네. 환자랑 보호자를 보는데 수술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 수술을 내가 잘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겠냐. 대한민국은 빅5라는 병원도 있고, 이렇게 굳이 시골에서 하실 필요 없다. 막, 이랬더니 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뭐, 환자 거절이냐,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할 자신이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제가 많이 집도 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보호자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제는 저도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저를 디펜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모습에 놀랐죠. 내가 환자를 이제 가려봤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소아과 원장님인데 금요일 오후 신화는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금요일 오후에 오는 신화는 위험하다. 대장암하고 직장암을 한 10건을 하면은 2건 정도를 로봇으로 하는데요.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왜곡된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여 필수 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 의료 종사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로봇이 꼭 도움이 되는 수술이 있긴 해요. 복강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외과 전체적으로 조금 제 개인적으로 문제시 삼고 있는 거는 로봇 수술이 도수 치료 같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초진 때 꼭 하는 질문이 실손보험 있으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여기는 없는데 아마 웬만한 대학병원 가서 보시면은 로봇 센터라는 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경험 많으신 간호사 코디네이터 한 3명이 스케줄을 팍팍팍팍 짜게 가지고 보험 상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아니 제가 절대 그걸 뭘 블레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복강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로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칭찬을 받으니까요. 병원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센티브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자꾸, 그리고 또 거기다가 면제부까지 와요. 환자가 저 실손보험 있는데요 이러면 갑자기 그 순간 로봇을 추천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져요. 이거 복강경으로 되는데 실손이 있어? 그러면 수술료가 3배지만 환자분 부담 없어요.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장님의 칭찬과 실손보험이 합체되면서 자꾸 모르게 로봇을 추천하게 되는 문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반성을 하고는 꼭 필요한 수술에만 적용해야지 하고 있지만 워낙 저수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많긴 합니다. 워낙 수술료가 싸고 저희 외과 의사들이, 저도 이제 외과 과장이다 보니까 원장님하고 뭐 이렇게 외과 가상금이라든지 인센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할 때가 있는데 맨날 하시는 말이 야 너희들은 수술할 때마다 손해야 이러시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와가지고 야 로봇 수술해 이렇게 의료원들한테 지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모습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꾸 사회적 분위기가 거기 가면은 이거 뭐 잘못하면 환자가 나 고소한데 네. 부모님이 말리는 거잖아요. 네. 너 의사 됐으면 그런 리스크를 지고 뭐하러 네가. 맞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한테 교수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2년 전만 해도 용기를 내라,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러겠는데 지금은 진짜 내가 막 이렇게 밤에 나와서 사람 한 명 살리고 새벽볼 보면서 들어가는 게 나는 진짜 보람된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외과 의사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런 생활을 내가 조금이라도 부모님도 반대하고 나도 내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조건이 너무 악조건이니까 대한민국 저출생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 교수로서 저도 요즘은 어떤 얘기 하냐면 오지 마라 그래. 애기 안 낳는 거죠. 여기 너 와도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좀 편한 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례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희망 없는 곳에 교수님이 계신 이유는 무엇인지. 저도 지금 다른 걸 찾고 있어요.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퍼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게 우리 가족을 위해 제일 좋은지. 진짜 솔직히 해요. 약간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홍콩처럼 돼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랑 약간 달랐는데 우리나라는 봉지기 구하는 게 아시잖아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의정 갈등 이후 매출이 한 5배 이상 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사람은 막 확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골라서 뽑을 수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싱가포르이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이죠. 싱가포르 제네럴 하스피탈에서 부교수 이상 한 사람을 뽑아요. 프라이빗 병원에서. 이미 시행착오 다 겪었고 수술해도 큰 미스가 없을 사람을 뽑거든요. 옛날에는 아무나 뽑았거든요. 전문의만 있으면. 근데 지금은 저희도 스카우트 해가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유심히 보면 부교수 이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도면 이제 시행착오 끝났다 대학에서. 프로야구 용병 투수 뽑듯이 월급을 한 3배 이상 주고
데리고 와서 한 5년 쫙 달려보자. 이렇게 돼가는 구조라서 저도 여기서 좀 몸값을 더 올려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전 정부 때 제가 보기에 실손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교과서적인 진료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꾸 무슨 실손이니 민영보험이니 그러면서 옆에 과에서는 이거 하면 로봇 수술 다 무료야 뭐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뭐가 핵심이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외과 전공의 애들이 보기에 옆에 의국에 있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애들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옆에 나 동기는 바로 1, 2년 뒤에 막 한 6, 7억을 버는데 나는 밤을 새고 2, 3억을 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실손보험이 있는 그런 뭐 도수치료니 편하면서도 보험이 민영된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됐고 외과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이제라도 그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용으로 뛰어드는 애들도 많았고 저희도. 그래서 그 민영보험 때 1차적인 타격을 저희가 입었고 지방 필수 외과는. 그러면서 이제 뭐 근근히 버텨가고 있던 차에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줬냐면 터지면서 대학병원이 셧다운이 걸리고 대학병원에 있던 뭐 맹장이니 뭐 이런 수술들이 다 2차 병원 전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리퍼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병원들은 이제 충분한 자금을 충전을 하게 되었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대학의 좋은 인재들한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그 위아래가 다 붕괴돼 버리는 현상이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왜 교수님은 수술 적게 하세요?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 싶어도 마취 의사가 없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취과 의사가 100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전문병원 앞에 가시면은 5시 퇴근에 300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